괴랑의 괴담 읽어주는 밤. 내 슈거데디가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그의 틴더 프로필에는 45세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아야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슈거베이비를 찾습니다. 주 $700, 성관계 없음. 성관계 없음에 주 $700? 너무 좋은 조건 같았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기회를 잡아보기로 했고요. 나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했고 틴더는 매칭이 성사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몇 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스위트하트. 그가 나를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스위트하트라니. 정말 끔찍한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조건에 주 $700. $700는 $700죠. 나는 참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잭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내 계좌를 물어 첫 번째 지급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알람이 도착합니다. 나는 $700가 찍힌 화면을 최소 20분은 바라봤습니다. 언제든 꿈에서 깨어날 것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고 나는 그의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대가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채팅창을 응시했습니다. 그저 작은 부탁 몇 가지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 말은 내게 다소 성적인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되물어봤죠. 예를 들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제게 대신 배달물을 받아다 주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700를 주고 소포 하나만을 배달하라고? 제가 아무리 멍청하다 해도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서요? 아니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틴더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좋겠군요. 킥 쓰시나요? 아니면 번호를 주셔도 됩니다. 킥? 이게 무슨 2011년도도 아니고. 나는 대신 내 번호를 주었고, 그는 즉시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자기 집 주소도 보냈는데, 그곳에 소포를 놓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없는데, 현관 옆 파란 화분 밑에 열쇠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소포를 거실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들어올 때 문을 잠그고 나갈 때도 다시 잠그면 됩니다. 나는 차키와 지갑을 챙겨 차에 올라 구글맵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중이에요. 출발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진심입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두 번 다 반드시 문을 잠가주세요. 제발. 나는 조금 과하다 생각했지만 요즘 주거침입 문제도 많았으니 더군다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약속하겠다 답했습니다. 집은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낡은 체인 철조망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작은 문은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들은 훨씬 말끔했기에 이 집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 거 물건 가지러 왔냐?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집의 열린 문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문틀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고 머리는 문 위쪽에 닿을 듯 했습니다. 키도 크고 근육도 엄청났으며 상체 전체가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인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움직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아마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 거리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21살의 여자였고 이 아무도 없는 거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차 키를 꽉 쥡니다. 몇 분 뒤 그 남자는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의 골판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서리 몇 군데는 얼룩지고 또 젖어 있었습니다. 차 열어주겠어? 그가 묻습니다. 나는 그것을 좌석에 두고 싶지 않아 트렁크를 열었고 그는 그 안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됐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아, 한 가지만 더! 그가 외칩니다. 나는 다시 그를 돌아봅니다. 조심해. 조심해야 한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 때문에요. 나는 이 불안을 달래려 음악을 크게 틀고 제게 집으로 향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돌길로 된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집을 바라봅니다. 그 집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현관에는 돌 기둥이 서 있었고 잔디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푸르렀습니다. 나는 차 시동을 끄고 내려 상자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갑니다. 그가 말한 대로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 즉, 안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닫힌 문을 바라보니 무언가 나를 자극한다는 기분이 들어 손을 뻗어 문을 잠궜습니다. 두꺼운 자주색 카펫이 발 밑을 푹신하게 받쳐주었고 나는 집안을 감탄하며 걸었습니다. 가구는 모두 고급스러운 나무로 된 듯 보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싸 보였습니다. 아마 저 가구를 마련하는 데에만 내가 학교를 수십 번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상자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가던 중 집 어딘가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이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립니다. 꺼내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잭에게서요. 마빈이 아닌 전화는 절대 받지 마. 나는 휴대폰을 다시 넣고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몇 개의 방을 지나칩니다. 결국 한 사무실 같은 곳에서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다가가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잭에서 걸려오는 전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점점 기분이 이상해졌고 안전을 위해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문을 다시 잠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잭을 위해 몇 번 더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BMW를 몰고 다른 도시의 공원까지 간 뒤 그곳에서 내려 다른 차를 몰고 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그는 내게 서류 가방을 건네주며 내가 처음 갔던 집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중간에 열어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이 알아챌 것이라 말하면서요. 또 여러 번 그는 나에게 그 집에 가서 훌리오라는 남자와 일정 시간 함께 머물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약 3,500달러를 벌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잭이 내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그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든요. 오늘 밤 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몇 번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통해 내가 몇 가지 규칙만 잘 지킨다면 1,000달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입로는 평소처럼 비어 있었고
현관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걸어가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다시 잠구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잭은 전화를 통해 식탁 위에 규칙 목록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짐을 거실에 내려놓았어요. 값비싼 가구 사이에 놓인 내 가방은 제법 쓰레기 같은 모양새였고요. 부엌으로 걸어갔다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확실히 나무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빈 유리잔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문을 잠글 것. 마빈에게서 온 전화만 받을 것.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수도꼭지를 틀지 말 것. 밤 10시 이후에는 누구든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복도 끝 옷장문이 열려 있다면 도서관에서 잘 것. 닫혀 있다면 아무 침실에서 자도 됨. 정원사는 자정에 온다. 만약 창문을 두드리면 숨을 것. 텔레비전을 켜서 밤새 잡음 화면을 틀어놓을 것. 절대 잊지 말 것. 냉장고 안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좋음. 아침에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나는 모든 규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미 선택을 약간 후회하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버렸고 돈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남기로 했습니다. 규칙만 잘 지킨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상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귀신 들린 집이라도 된다는 건가? 어쨌든 나는 몇 시간을 집 안에서 빈둥거리다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될 시간인 밤 9시쯤 잠들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8시 50분쯤 나는 이를 닦으며 마지막으로 수도꼭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옷장을 확인하려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도서관으로 옮겨 소파에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 문도 잠궜고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잭에게서 추가 메시지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가 이렇게 엄격하고 기묘한 규칙들을 정해두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히 10시 16분 초인종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언제 잠든 건지는 모르겠고요. 나는 일어나 문을 확인하려 했으나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누구든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나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작은 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게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여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심장은 귀가 울릴 만큼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봐, 나 잭이야. 문 열어줘. 목소리는 잭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잭이라면 만약 문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잭이라면 열쇠가 있었을 겁니다. 굳이 내가 열어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그 뒤로 거의 1시간 동안 어떤 존재, 그 무언가는 초인종을 계속 울렸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 자신이 누구라고 외쳤다가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사라졌습니다. 나는 겨우 잠들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정원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깼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챙긴 채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멈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잭이 있습니다. 그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나무 주걱으로 뭔가를 저으며 뒤편에서는 커피 머신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는 온라인에서 본 사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스크럼블 에그 괜찮아요? 그가 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하며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젯밤은 어땠어요? 그가 묻습니다. 괜찮았어요. 별로 이상한 일도 없었고요. 내가 대답합니다. 좋네요! 방 안에는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수업이 있어서요. 나는 얼버무립니다. 사실 수업은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물론이죠.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짐을 챙겼고 그는 나를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차를 몰고 떠나는 동안 거울로 보니 그가 진입로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다가 규칙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무언가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서 밤새 잡음 화면을 틀어놓을 것. 절대 잊지 말 것. 텔레비전을 켜서 밤새 잡음 화면을 틀어놓을 것. 절대 잊지 말 것. 절대 잊지 말 것. 절대 잊지 말 것. 나는 그 문장을 의미가 사라질 때까지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읽었어요. 순간 불안감이 내 목을 조여옵니다. 그때 옆에서 휴대폰이 울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입금 알람이었습니다. $1000가 송금되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규칙이 아니었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 제게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 없습니다. 다음 주쯤 돌아올 예정이니 그 전까지는 심부름할 필요 없어요. 방금 송금했으니 재미있는 하루 되세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지금 도시 없습니다. 나는 아침에 그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나에게 아침을 차려주었다는 사실도. 저는 지금 도시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새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어진 건 사진이었습니다. TV 앞에 서 있는 잭, 혹은 잭이 아닌 잭.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온 사진은 내 집 밖을 찍은 사진. 내 휴대폰이 울려옵니다. 나는 허겁지겁 그 메시지를 읽었고 그와 동시에 그 메시지 속 문장이 내 귓가에 들려옵니다. 바로 내 뒤에서요. 뭔가 잊은 거 없어요? 조심해요. 슈가 베이비를 찾습니다. 그저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 $700. 성관계 없음.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